두 사람의 나이 차가 무려 37살입니다. 와, 대단하다. 어떻게 만난 건가요? 제 나이인데요. 37. 제 37살 아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, 아직까지. 그러니까 뭐 정황상을 살펴보면 일찌감치 이제 그 신격호 회장이 점 찍어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서미경 씨가 미스 롯데로 활동하던 무렵 이 그 일본 이제 롯데의 행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두 사람이 이제 그 조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뭐 풍문에는 애시당초 미스 롯데 선발 대회부터 좀 눈여겨봤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그 롯데라는 회사 이름을 명칭. 지은 게 그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,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샤롯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의 실질적인 샤롯테가 서미경 씨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당연히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. 네, 그럼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건데 서미경 씨는 이제 신격호 회장의 잘 알려진 대로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하죠.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이제 고 노순화 여사인데 1940년에 결혼을 했고 첫 딸인 이제 신영자 씨를 낳게 됩니다.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바로 또 건너가게 되는데 1951년에 이 첫 번째 부인인 노순화 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바로 다음해인 1952년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와 이제 일본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라는 분이랑 그 둘째 분이랑 만나서 낳은 아들들이 최근에 언론대상에 많이 등장했던 그 신동주, 신동빈 형제입니다. 그러니까 롯데,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각각 총괄하고 있는 그 회장들인데 그런데 80년대 초에 이제 그 따로 만난 게 서미경 씨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신유미 씨라는 딸을 얻게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롯데의 기업 행사나 가족 행사에는 신격호 회장의 두 번째 아내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가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서미경 씨고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? 이게 기업 회장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후계구도 잘 정리 안 해놓으면은 난리 나잖아요. 그렇죠. 예, 사실 뭐 많은 그런 어떤 기업의 어쨌든 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왕자인안 이런 것에서 비롯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둘째 부인과 또 서미경 씨 사이에서 이 자식들 각각이 다투지 않도록 애초에 신격호 회장이 그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동주, 신동민 현재에게 나눠주고 서미경 씨와 그리고 그 딸인 신유미 씨에게는 생계에는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놨지만은 다만 이제 핵심 롯데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는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그리고 우선 그 서미경 씨도 다시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죠. 어쨌든 뭐 은퇴 후에 롯데가의 별당마님으로 철저히 모습을 숨기고 살았던 서미경 씨. 그런데 그 딱 한 번의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다고 해요. 2014년에 3년 전에도 굉장히 두 사람에 대한 행방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더 팩트가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찾아서 서미경 씨가 은퇴한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. 방배동인데 그 서미경 씨가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방배동에는 거의 성채라고 할 만큼 집이 굉장히 큽니다. 규모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 총괄 회장이 굉장히 아꼈고 또 신경을 썼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서울에 오면 신격호 회장이 거기서 많이 거처를 주로 했을 정도였고요. 그래서 그 모습 포착으로 두 분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굉장히 원숙한 그 33년 만에 보인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굉장하더라고요. 네.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거기 현장 취재를 이제 직접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성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고 또 차가 안에 지하로 들어가면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유일하게 차 밖에 잠깐 문 열렸을 때 찍힌 사진 외에는 못 봤는데 그때도 보니까 차를 부랴부랴 타서 급하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젊어서 20대 33년 동안 피해 다니다.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. 네, 어쨌든 뭐 서미경 씨는 은퇴 후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없었고요. 조용히 좀 지냈다고 하는데 롯데가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서미경 씨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? 네, 그 풍문은 아마도 이제 서미경 씨 그리고 이제 그 딸인 신유미 씨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뭐 사업 운영권 같은 것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 이 서미경 씨가 감사로 있는 회사가 바로 유원실업이라는 데거든요. 바로 여기가
롯데시네마 영화관의 매점 그리고 뭐 매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운영권을 독점을 하고 있던 회사란 말이죠. 특히나 이제 서울 비롯한 뭐 경기 지역, 수도권 지역이 다 독점이니까 알짜 중에서도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영화관에서 돈 버는 거는 다 그 부대 매출로 나는 것이고 우리 예를 들어 영화표 10,000원 내도 그거 사실 발전기금 3% 떼고 부가세 10% 떼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극장하고 제작사 배급사하고 반반 갈라먹는 거기 때문에 이 뭐 사실 매출의 반도 못 가져가는 구조거든요, 극장은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팝콘을 팔아요. 그러면 그거는 팝콘의 대부분이 사실 그 팝콘 원가 얼마 하겠습니까? 다 수익으로 남기 때문에 영화관은 사실 식음료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한때 그 회사가 영화관에 사실 매장 몇 개 있는 것만으로도 200억대 매출을 했다고 하니까. 조금 이제 보충 설명하면은 이 극장에서는 외부 음식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독점적으로 이제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네. 맞아. 내 카드 명세서에 유언 시럽 진짜 많아요. 정말. 지금 딱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. 그게 이거구나.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그 일감 몰아주기, 뭐 재벌 2, 3세들에게 이제 일감 몰아준다 이런 비판이 좀 거세게 일면서 롯데 이 관련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독점 운영권은 이제 철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익은 뭐 꽤 큰 것으로 이렇게.